자, 9강 7번. 자, 장문복합은 떼서 다음에 따로 몰아서 하겠습니다. 자, 9강 7번 29번 질문 넘어와서 자, sentiment. sentiment는 정서란 뜻이야. sentiment. 그래서 정서라는 말은 very close to emotion and meaning. 의미상으로 봤을 때 감정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비슷한데 하지만 when social psychologists use the term sentiment, 정서라는 단어를 사회심리학자들이 쓸 때는 they emphasize the social aspect of emotion. 그럼 엄밀히 말하면 정서랑 감정은 비슷한 관계이기는 하나 차이점은 감정이라는 건 개인적 측면에서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정서라는 건 사회적 측면이라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게 바로 감정과의 구분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arly social psychologists used sentiment to refer to the components of human responses that separate them. 그래서 인간의 반응의 요소들을 가리킬 때 이 sentiment라는 단어를 초기 사회 심리학자들이 사용했는데 그거를 뭐랑 separate, 구분하냐면 analogous responses that animals would have. 동물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반응, 그러니까 인간이랑 봤을 때 좀 비슷한 반응이랑 구분한다. 그러니까 동물의 것과 구분한다는 거에서 그만큼 인간의 사회적인 측면으로서의 감정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So for example, Coley, 저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아저씨죠. Coley contrasts love and lust. lust 같은 경우는 욕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love랑 lust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더라도 뭔가 사랑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게 이제 lust 같은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물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과 흡사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although lust is instinctive, 그래서 욕망이라는 건 본능적이지만 we learn what love is through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럼 사랑은 sentiment의 측면인 거고 lust는 emotion의 측면으로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In other words, sentiment relies not just on the responses of the individual to the stimulus. 어떠한 우리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정서적인 자극이 있을 때 그 개인의 반응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또한 on how other human beings understand the stimulus. 그 자극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이 이해하는가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정서의 사회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5번까지 주저리 막 길게 떠들었는데 결론은 뭐다? 정서는 감정과 다르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과 다르게 인간이 감정을 사회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동물들 간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짝짓기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은 사랑을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식과 부모의 사랑,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그지? 벌써 사랑이 여러 개로 나뉘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in later years,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social psychologists, 사회학자들이 이제 have come to increasingly accept that social elements are a key piece of emotions. 근데 여기 6번 잘 봐. 6번에서 갑자기 흐름이 뒤집혀.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6번이 문장 삽입 포인트로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later years, 근데 조금 지나고 초기 사회 심리학자들이 썼던 그 뒤에 봤을 때 이제 이 뒤에 후대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제 점차 뭐를 받아들이고 있다? 감정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감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인 측면이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대요. 그러면 그 말은 뭐야? 옛날에는 정서가 사회적 측면이고 감정은 본능적 측면으로 나눴는데 요즘 사회심리학자들은 감정이 갖는 사회적인 측면들을 중시하고 있다? 그럼 이거 둘의 관계가 구분이 뚜렷해, 모호해졌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죠? So the idea of sentiment has become less distinguishable from that of emotion.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서와 감정 간의 개념적 정의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So in contemporary work, 그래서 현대 연구에선 social psychologists often use the term sentiment to distinguish. 그래서 요즘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정서라는 말을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 어차피 이제 감정이라는 데 사회적인 측면을 넣어서 설명하고 있으니 이제 정서가 이제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뭐를 얘기하기 시작했냐?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긴
좀 장기간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 사이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아, 그러면은 sentiment는 뭐인 거야?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사회 측면이라는 개념을 상실하고 오래 가는 감정을 정서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오래 가는 감정. 그래서 맨 처음 사건이 그 감정을 일으키고 나서 그 후에 꽤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감정을 정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자, 이 질문은 내용이 겁나 중요하죠. 자, 이거 한글 내용으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초기의 정서는 본능적 측면을 다루는 감정과 달리 인간의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감정의 사회적 측면을 감정의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정서의 개념과 구분이 모호해짐. 따라서 지금은 장기적인 감정 상태를 정서라고 일컫는다. 정서의 개념은 감정의 사회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감정 상태로 내용이 변하였다. 이것도 단어가 별로 밍밍하네. 이거 그냥 뭐 shift, transform 요 정도밖에 없겠네요. 나머지는 다 지문에 있는 단어니까.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다음 8번 지문. 구강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다 쉬워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30번 지문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내가 수능 강의하면서 맨날 강조했던 거지. involved 뜻 뭐야? 그렇죠. 전치 수식하면 복잡한 후치 수식해야 관련된, 포함된, 수반되냐. 그지? 잘했어요. 자, 화석이 되는 것은 지금 투부정사 썼지. 행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쓴 건데, 자, 그래서 화석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and is an unlikely outcome for the vast majority of individuals. 그리고 대다수의 개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석이 되는 건 그만큼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석연료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그만큼, 그러니까 그 화석이 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the most obvious requirement for an organism to end up. 자, 투부정사가 requirement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자, 그러면 이 for an organism은 뭐인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죠. 자, 영작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as a fossil, 화석으로 끝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은 뭐냐면 is that. 그러니까 앞에까지 requirement가 주어 이렇게 돼서 that은 접속사 대신 거죠. It must become entombed within rock. tomb이 저거잖아. 무덤. 그러니까 매장돼야 된다는 거죠. 되게 묻혀가지고 암석 안에 갇혀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these are many chances that can prevent this happening. 그래서 이 this는 당연히 위에서 얘기하는 화석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것을 prevent, 못하게 한다는 거지. prevent 막다라고 해서 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막을 수 있는 가능성 많다. 그 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그만큼 화석화가 어려움을 얘기하려고 한 거지. 얼마나 어려운지. If a mollusk, 연체동물이죠. with two shells, 두 개의 껍질을 갖고 있는 연체동물이 has the misfortune to be killed by a predator, 포식자를 만나서 불운하게 죽었다면 then the soft parts will be eaten. 자, 그러니까 부드러운 부분은 당연히 살점이니까 뜯겨 먹혔겠죠. 그래서 the predator, 이 포식자가 will probably have to break at least one of the shells. 당연히 어떻게 안에 있는 살을 잡아 먹어야 되니까 조개 그 껍데기를 부셔야 되겠죠. 그래야 안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at least one of the shells, 그 껍데기 둘 중에 하나는 부셔져서 gain access to the flesh, 살점이죠. 살점을 얻기 위해서 부셔졌을 거고. 그래서 it is unlikely that both shells will survive intact. intact가 무슨 뜻? tact가 건들다야. 그럼 intact는 안 건들다지. 그러니까 순전히 안 건든 채로 살아남기가 어렵다. 야, 그러면 이 얘기 왜 한 거야? 껍데기가 부셔지니 살아남니 이거 왜 얘기한 거야? 화석이 되려면 락 안에 갇힌 채로 묻혀야 된다 했잖아. 근데 껍데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썩는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바다에서도 연체동물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바다가 아니지. 그냥 연체동물 이렇게 있을 때 껍데기가 부셔져서 그렇게 죽으면 얘 그냥 화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겁나 어렵다라는 걸 얘기한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설사 그렇다는 survive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survive 한 거야? 두 껍데기가 다 온전한 상태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껍데기는 어떻게 될 거래? 분리될 거래. 그러니까 분리된다는 건 얘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화석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on the other hand, 이게 아니면 if the organism, 그래서 요게 수능 특강에서 요게 삽입 문제였어. 이것도 마찬가지 뭘로 풀었어야 돼? 정관사 터. The organism dies a natural death. 이제 포식자를 만나서 불쌍하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사했다라면 although the soft parts of the body will almost certainly rot away. 당연히 뼈가 아닌 부분은 다 썩겠죠. 죽었으니까. 근데 neither shell is likely to be damaged. 자, 근데 여기 봐봐. neither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껍데기가 손상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할 때라는 거야? 포식자한테 안 잡아먹히고 자연사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껍데기가 데미지를 안 받으면 화석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껍데기인 거지, 껍데기. 화석화가 되려면. 그래서 the shells are held together at the hinge by fibrous tissues. 그래서 fiber 섬유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섬유 조직에 의해서 hinge, 이렇게 뭔가 덜렁덜렁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매달려 있는 거 힌지라 그래요. 그래서 저 경첩을 영어로 힌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껍데기가 이렇게 섬유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이음매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럼 separate 안 돼 있는 거잖아. 붙어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는 화석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which are among 관계대명사 계속조연법 언급만 할게요. Among the last to rot, 가장 맨 마지막에 썩는 게 누구다? Fibrous tissue. 그러니까 얘네가 이음새로 연결돼 있으니까 얘네를 화석화한다는 거죠. There is a reasonable chance that the two shells will remain held together until they become buried. 묻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요 지문은 문법이 아예 없죠. 그래서 내용과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화석화는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이며 일어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생명체가 죽을 때 껍데기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지. 일부 생명체는 자연사하면서 껍데기가 온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화석화가 일어날 수 있다. 화석화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외부 껍데기가 생성되지 않아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 잠깐만. 화석화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외부 껍데기가 손상되지 않아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 하지. 이것도 단어가 다 있어갖고 일단 화석화만 잡을게요. fossilization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단어가 다 저기 지문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 31번. sometimes. 때때로. 뭐 그렇게 안 어렵지, 이번 지문. 8개. 아마 학교에서 수업 들을만 할 겁니다. 단어만 잘 뒷받침되면. Sometimes a monkey grooms another monkey. groom이 이제 손질하다라는 뜻이죠. And gets nothing in return. 아니 다른 애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받질 못한대. 억울하겠죠? Sometimes an ape courts. court는 이제 구애하다라는 뜻이에요. 짝짓기 하려고. A mate and gets completely ignored. 유인원이 짝짓기를 구애를 하고 있는데 쌩까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죠. 자, cortisol 유명한 호르몬이죠. cortisol prompts a mammal to try. 자, prompt 같은 경우는 뭐뭘 하도록 재촉하다라는 뜻이죠. cortisol이라는 호르몬이 이 포유동물, 그러니까 cortisol을 갖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에겐 포함되니까 인간도 마찬가지겠지. try something different.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딱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cortisol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러면서 포유동물은 어떻게 다른 살 길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But 하지만 after a few disappointments, a few잖아. 그러니까 몇 번, 한 번 해보고 그리고 또 한 번 해보는데 계속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It can be hard for the mammal. 자, 가주어죠. To predict. 그러면 앞에 있는 for the mammal은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이 포유동물이 where to invest its energy,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투자할지를 예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실망해. 근데 몇 번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this is why we often fall back on. 자, fall back on은 이제 왜 뭐라 써 있어? 의지하다라고 돼 있죠. 이거 fall back on은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를 만한 의존하다라는 단어는 count on이 되겠죠.
count on.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The neural superhighways we myelinated in youth. 그러니까 그 미엘린은 뭐 제가 생명공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혹시 알아요? 미엘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미엘린을 형성한 신경 초고속도로래. 그럼 딱 봐도 이거 뭐 하겠어? 이거 의미 추론 문제 내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다음 지문 독해서 제가 다뤄드릴게요. 저거 100% 함축 의미 추론 나옵니다. 자, 5번. Your electricity flows effortlessly down the pathways. 자, 여러분들 그 짜릿한 전기래. 그러니까 신경망을 타고 가는 신호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게 타고 쭉 내려갈 거래. 근데 그게 built, 이 pathways가 뭐에 의해서 형성됐다? Behaviors that were reliably rewarded in your past. 옛날에는 확실히 보상받았던 방식에 의해서 형성된 길이래. 그럼 아까 그 미엘린 뭔지 알겠죠?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를 했는데 성공했어. 그러면은 그 성공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야.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 했어. 근데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에 의존하는 거야? 더더욱 이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지? So maybe it was scoring a touchdown or joining friends to watch your favorite quarterback score.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드는데, 그래서 아직은 10대면 아마 10대들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라는 단어일 거야. 10대, 20대는 꼰대를 극혐하죠. 왜? 막 맨날 어른들은 자기가 맞대. 자기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자기 말 들으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짜증이 나는 거야. 그지? 보통 들으라 안 해도 내가 뭔가 믿고 싶으면 우리는 알아서 하게 될 텐데 자꾸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니까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꼰대라는 말 자체가 들으면서도 기분 나쁜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뭔가 반발심과 저항심이 딱 느껴지죠. 딱 그 단어에. 근데 누구나 다 꼰대가 됩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해줬던 얘기거든.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30대가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결국 꼰대가 되는 거지. 왜냐면 살면서 성공한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통한다라고 믿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맞으니까 세상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야 된다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근데 이건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10대, 20대는 왜 꼰대가 못 되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성공 경험.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너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어른 되면 나는 절대 막 애들 말 막 무조건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이 더 무서워. 그런 애가 더 흑화해. 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어른이 됐는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도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겸허히 그걸 수용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사실.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 of course, 물론 carrying a ball across a line does not meet real survival needs. 우리가 아까 그 예시는 미국이라서 그런지 미식 축구를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축구로 변환하면 우리가 막판에 결승골 넣어서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그게 짜릿함이 우리 생존과 관련 있어요? 생존과 관련 그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도파민이 치솟는다. 도파민 뭐 요즘 워낙 유명한 말이고. When you expect a social reward.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상을 기대하면 도파민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도파민에 따른 그런 뭔가 충족 욕구가 막 분출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each brain, 우리 뇌는, 인간의 뇌는 predicts social rewards from its own life experience. 우리 사회적 보상이라 하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얻는 보상일 건데 그런 거를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예측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새로운 걸 하면 뭐 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우니까. Maybe you lived in a world where, 자 이거는 관계부사죠. Where social rewards went to someone who cooked a big meal. 푸짐한 식사를 요리한 사람에게 그리고 or solved a big equation. 엄청난 방정식을 풀어낸 사람에게 아니면 found a bar open after hours. After hours, 영업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어 있는 술집을 발견했다든가.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한 거지. 이런 것들을 해낸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보상이 가는 세상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과거 시절 쓰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옛날부터 대대손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there are limitless ways to get social rewards. 사회적 보상을 얻는 방식은 엄청나게 많겠지. 근데 우리는 뭐? 우리는 무슨 길을 택한다? 엄청 많은 길 중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렸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따라서 사회적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we observe and enjoy in youth.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고요. 그래서 the ones, one은 당연히 ways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얘가 build expectations. 그리고 that last는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관계절수 죠 이거 뭐 저 lasting으로 바꿔도 되죠? 그치?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문법은 마지막 문장 정도 빼면은 딱히 없네요. 자, 바로 한글 정리하죠. 그냥 인간이라 하자. 인간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보상이 뭔지 알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면 나도 뭔가를 받을 거라는 그 기대 심리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보상이. 사회적 보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형성된 성공 방식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 아무리 다양한 방식이 존재해도 자신이 성취를 해봤던 것만 고수한다. 인간이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해 이미 스스로 검증된 방식만을 고수한다. verified 그리고 고수하다 adhere to stick 한 요 정도? 자, 하고 장문 복합을 제외한 구강의 나머지 마지막 구강 10번 보겠습니다. 다 들었어? 두 개를 더 듣고 가지. 꼭 가봐야 돼. 지금 시간 맞춰서? 그럼 어쩔 수 없지. 오늘 진도 엄청 많이 나갈 건데. 월요일에 와서 그럼 마저 들어. 그러면은 너 어디까지 들었는지 다 확인해 놓은 거지. 그러면 뭐 네가 일정 있다 하니까 일단 가고 월요일에 영상으로 마저 다 들을게. 월요일에 6시 반, 7시 반 차라리 너 일찍 와 그냥. 6시에 와 그냥. 일찍 와. 자, 32번. 자, 32번 개꿀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 whether a person is lying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뭐인지 아닌지죠? 자, 뭐 if로 바꿔도 되고. 자, we tend to rely heavily on intuition. 자, 누가 거짓말을 안 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뭐에 거의 크게 의존한다. 직관에 의존한다.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자, unless we catch a lie on factual grounds.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사실에 기반해서 거짓말을 잡아내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면 the only indicators of a person's dishonesty. 어떤 한 사람의 부도덕함, 부정직함의 유일한 지표는 our tone of voice,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신체적 언어라든가 facial expressions 같은 것들이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이제 예시를 드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hat may be too 그러니까 요거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may be too subtle for us to consciously recognize. 자, 요거 to지 to 뜻 뭐라고? 지나치게라고 부정으로 해석하라 했죠. 지나치게 subtle, 잘 안 보이 미묘하다라는 거니까 육안으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to 구문이죠. 그러니까 to 부정사니까 for는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미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부정이니까. 그러한 신호들이라는 거예요. But that, 근데 그게 자, 그러니까 이거 주격관계 대명사 1, 주격관계 대명사 2가 되는 거죠. Can still evoke a strong gut feeling. gut가 내장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intuition 얘기한 거. 뭔가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뭔가 직감적으로 딱 느껴지도록은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왜 보통 여자의 감은 무시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딱 엄마가 딱 봤을 때 야, 속일 사람을 속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딱 봐도 얘가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뭔가 직감적으로. 자, the problem is that while we can practice our skills at evaluating others' truthfulness in social interactions,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술을 열심히 연마할 수는 있겠다고 하지만 while이네.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우리 뭐 다 뭐 프로파일러나 사회심리학자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하자 뭐 발을 떤다든가 자꾸 딴 허공을 본다든가 자꾸 눈을 계속 깜빡거린다든가 이런 게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 대표로 신호다. 이거 들어본 적 있지, 그지? 그런 거 아무리 백날 첫날 해봐라. 근데 문제는 뭐냐? Without clear feedback on whether our judgments are correct. 자, 그러니까 without 전치사구가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이 없다? 그럼 we don't know.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We are erring on the side of gullibility or distrustfulness.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의심하고 있거나 너무 쉽게 속고 있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치는지 안 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So this means we are unable to improve over time.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까 얘기했듯이 practice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though many people believe they are quite good at distinguishing truths from lies. 거짓말로부터 사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꽤 내가 좀 잘났다 하더라도 못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almost no one in the general population,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조금 문장이 특이해. 대부분의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일반적인 population 인구잖아. 그러니까 일반인 얘기한 거야. 일반인의 거의 대부분은 performs를 하지 못한다고 해줘, 노니까. performs with higher,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then chance를 앞으로 뺀 거예요. accuracy를 뒤에 빼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accuracy를 더 니네가 집중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순을 왜곡한 거야. 의도적으로 뒤집은 거야. 이런 게 바로 필자의 개성 있는 도치인 거죠. 문법적인 도치는 보통 통상적 주어 동사 뒤집힐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우연보다 chance가 우연이죠. 그러니까 우연보다 어떻다?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on average, 평균적으로 경찰관, 변호사도 맨날 그러잖아. 자기 의뢰인이 거짓말 치는지 안 치는지 몰라 도저히. 이 사람이 진짜 진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도 모르는데. 판사도 마찬가지고. 심리학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that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다.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죠. encounter more frequent and serious lies than ordinary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짓말을 더 많이 자주 접하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조차도 그다지 그렇게 잘 구분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로 끝냅니다. 자, 32번 질문은 거의 1, 2학년 모의고사 정도에서나 좀 볼 법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번 문장의 뒤에를 의도적으로 필자가 어순을 왜곡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독해가 안 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되게 쉬울 겁니다. 자, 바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타인의 거짓말을 탐지할 때 대개 직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거짓말을 탐지하는 직관은 항상 정확할 수 없다. 그래서 거짓말을 탐지하는 능력은 개선할 수가 없다. 인간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직관은 정확하지 않고 학습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죠. 맨날 속고 속이는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막 전세 사기로 한창 나라 떠들썩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 못 잡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계가 있다. 직관, 탐지 하나 정도가 없네. 디텍트.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이것도 다 지문에 있죠.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뒤에 네 지문도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면 잠깐 마찬가지로 좀 쉬었다가 이제 5강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